새우를 먹다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평생 아무 문제 없이 먹어왔던 음식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을 응급실로 보낼 수 있거든요. 꽃가루, 먼지, 고양이 털, 심지어 자기 땀에도 알레르기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볼라 같은 치명적인 바이러스도 사람을 죽이는데 며칠이 걸리는데 알레르기 반응은 단 몇 분 만에 생사를 가를 수 있죠. 도대체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기묘한 현상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알레르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조상들의 삶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깨끗한 수돗물이 당연했던 적이 없던 시절, 인류는 기생충과 함께 살아야 했거든요. 마시는 물과 배설물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던 환경에서 기생충들은 완벽한 생존 전략을 찾아냈습니다. 물을 통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수십 년 동안 자리를 잡고 살다가 알이나 유충을 배출하고 그게 다시 식수로 들어가는 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됐던 거죠.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아주 최근까지도 우리 조상들은 거의 평생 기생충 감염 상태로 살았다고 봐야 합니다. 문제는 이 기생충이라는 녀석들이 면역세포 입장에서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의 괴물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바이러스나 세균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데 세포 하나의 관점에서 기생충은 마치 지평선 너머까지 뻗어 있는 거대한 도시 같은 존재거든요. 게다가 이 녀석들은 위산조차 녹이지 못하는 단단하고 탄력 있는 보호막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인 면역 반응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잡는 방식으로는 이 거대한 괴물을 처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면역체계는 기생충만을 위한 특별한 무기체계를 개발했는데요. 그 핵심이 바로 IgE 항체라는 것입니다. 기생충이 몸에 들어오면 먼저 지능세포가 이를 감지하고 림프절로 달려가서 B세포라는 특수 공장을 가동시키거든요. 공장에서 만들어진 IgE 항체는 마치 작은 집게처럼 생긴 단백질인데 기생충 표면에 딱 달라붙도록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집게발이 자석처럼 기생충에 착 붙어버리는 거죠. 이 항체들이 하는 일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만들어진 IgE는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비만세포라는 무시무시한 폭탄세포들에게 달라붙거든요. 비만세포는 히스타민을 비롯한 온갖 독한 화학물질로 가득 찬 거대하고 부풀어 오른 세포인데 마치 안전핀이 빠진 수류탄처럼 IgE를 움켜쥔 채로 피부, 폐, 장 곳곳에 매복해 있다가 기생충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립니다. 분노에 차서 대기하고 있는 폭탄 수백만 개가 온몸에 깔려 있는 셈이죠. 기생충이 나타나면 상황이 급격하게 전개되는데요. 제거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반응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비만세포가 IgE를 통해 기생충 입자를 감지하는 순간 문자 그대로 폭발하거든요. 독한 화학물질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일이 빠르게 연달아 벌어집니다. 먼저 일부 화학물질이 기생충의 보호막을 찢어서 상처를 내고 히스타민 같은 응급 화학물질이 급속도로 대량의 염증을 유발해서 혈관에 물을 가득 채워 기생충을 씻어내려고 하죠. 동시에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들에게 과속 명령이 내려져서 기생충을 끈적끈적한 점액으로 뒤덮어버립니다. 다른 화학물질들은 마치 공습 사이렌처럼 온몸에 경보를 울리면서 호산구라는 기생충 전문 킬러 세포들을 불러 모으거든요. 처음에는 수천 개, 그 다음에는 수십만 개가 경보를 듣고 혈관을 떠나 비만세포가 염증을 일으키는 곳으로 달려옵니다. 이 호산구들은 염증을 더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생충에게 맹독성 화학물질을 뿜어내서 방어막을 파괴하고 끔찍한 부상을 입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호염기구라는 지휘관 세포가 등장해서 면역 체계가 절대 둔화되지 않고 맹렬하게 공격을 계속하도록 조율하거든요. 염증을 지속시키고 점점 더 많은 공격 세포들에게 전투 신호를 보내면서 반응을 유지합니다.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이 항기생충 무기들이 분비하는 화학물질이 평활근을 빠르게 수축시켜서 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밖으로 밀어내는 효과를 만들어내죠.
장에서는 이게 물과 함께 설사로 나타나고 호흡기에서는 점액과 물이 넘쳐나면서 기생충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피부 아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면역 체계가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면서 조직이 붉고 뜨겁고 가렵게 변하거든요. 기생충처럼 거대한 적을 상대하려면 이 정도로 맹렬한 군대가 필요했고, 그래서 기생충 퇴치부대는 신속하고 맹렬하게 행동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집중 공격이 기생충을 완전히 죽이기도 했고, 최소한 심각한 피해를 입혀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데 성공했죠. 그런데 기생충도 수백만 년에 걸쳐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들은 면역 체계를 조종하기 위해 온갖 화학 물질을 분비하도록 진화했거든요. 우리 면역 반응을 약화시키고 훨씬 덜 공격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전략을 개발한 겁니다. 문제는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기생충뿐만 아니라 매일 마주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다른 병원균에도 취약해진다는 점이었죠. 기생충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른 감염에 걸려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조상들은 일반적인 기생충 감염을 막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기생충이 우리에게 적응하면서 우리 몸도 그에 맞서 적응해야 했습니다. 기생충이 분비하는 면역 약화 물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면역 체계는 기본 세팅 자체를 훨씬 더 공격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했거든요. 기생충이 면역력을 깎아내리니까 그걸 상쇄하기 위해 원래 수준보다 과잉으로 세팅해 둔 거죠. 이렇게 해야 기생충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다른 병원균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화의 관점에서 아주 최근에 모든 것이 급격하게 바뀌었거든요. 인류가 비누와 위생시설을 발명하고 무엇보다 배설물과 식수를 철저히 분리하면서 기생충의 생활주기가 완전히 파괴된 겁니다. 물을 통해 들어오고 배설물을 통해 나가서 다시 물로 돌아가는 순환고리가 끊어지면서 기생충은 더 이상 쉽게 퍼질 수 없게 됐죠. 남아있던 기생충들은 현대의학의 구충제가 반멸했고요. 물론 기생충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약 20억 명이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위생시설이 부족하고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려운 개발도상국의 농촌 지역이나 빈민가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위생적인 환경으로 옮겨간 선진국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면역 체계를 억눌러 왔던 주요 적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기생충이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있었고, 그래서 그걸 상쇄하기 위해 과도하게 공격적으로 세팅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적이 없어진 거잖아요. IgE 항체, 비만세포, 호산구, 호염기구 같은 기생충 퇴치 부대는 여전히 전투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언제든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정작 싸울 상대가 사라져버린 셈이죠. 이 무기들이 다른 역할도 일부 하긴 하지만 이들의 주된 존재 이유였던 기생충이 없어지면서 이들은 마치 기생충이 여전히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우 같은 완전히 무해한 대상을 위험한 적으로 착각하고 공격하는 거죠. 새우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면역 체계가 새우 단백질을 흡수해서 마치 기생충 조직인 것처럼 인식하고 거기에 맞는 IgE 항체를 만들어내거든요. 이 항체가 비만세포를 무장시켜서 새우 전용 폭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피부, 폐, 장 곳곳에 새우 단백질에만 반응하는 폭탄 수백만 개가 깔리게 되는 거예요. 약간의 자극에도 폭력적으로 반응할 준비가 된 상태로요. 그러다 어느 날 새우를 다시 먹으면 항기생충 면역체계가 마치 스위치처럼 켜집니다. 문제는 공격할 실제 괴물이 없다는 점이에요. 기생충을 상대하기 위해 설계된 극도로 강력한 무기들이 당신의 몸 자체를 향하게 되거든요. 피부 아래 혈관이 갑자기 새면서 체액이 조직으로 흘러들어 피부가 붓고 붉어지고 종종 가려운 두드러기가 올라옵니다. 곧바로 열감과 불쾌감을 느끼게 되죠. 소화계에서는 비만세포가 메스꺼움과 경련과 날카로운 통증을 유발하는데요. 수분이 장으로 쏟아져 들어가면서 심한 설사와 구토가 나타나거든요. 원래는 기생충을 씻어내기 위한 반응인데 기생충이 없으니까 그냥 당신을 괴롭히기만 하는 겁니다. 호흡기가 부풀어 오르면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더 위험한 건 히스타민과 기타 화학물질이 폐의 평활근을 긴장시킬 수 있다는 점이죠.
가벼운 경우에는 코막힘 정도로 끝나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갑자기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온몸의 비만 세포가 한꺼번에 폭탄을 터뜨리면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오는데요. 혈액에서 수분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떨어지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생명이 위험한데 폐에서 일어나는 호흡 곤란과 합쳐지면 대처할 시간이 몇 분밖에 없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에볼라처럼 치명적인 질병조차도 사망에 이르기까지 며칠이 걸리는데 우리 자신의 면역체계는 단 몇 분 만에 우리를 죽일 수 있거든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 몸의 방어 시스템이 나를 공격하는 거라서 더 빠르고 더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새우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이었던 정교한 방어 시스템이 이제는 존재하지도 않는 적과 싸우고 있으니까요. 마치 침실에서 거미 한 마리를 발견하고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거미는 확실히 죽었지만 집도 이웃도 반려견도 함께 사라진 셈이죠.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특정 물질에 대해 많은 IgE 항체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지, 왜 어떤 성인들은 수천 번이나 먹어왔던 음식에 갑자기 새로운 알레르기가 생기는지 아직 정확히 모르거든요. 또 어떤 알레르기는 왜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사라지는지도 수수께끼입니다. 기생충의 부족이 알레르기 증가의 주범인지도 완전히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장내 미생물 군집의 다양성 감소, 배기 오염 증가, 현대적인 식단의 변화 같은 다른 가설들도 있거든요. 어쩌면 이 모든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기생충과 싸우기 위해 진화한 세포들이 알레르기 증상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이에요. 분명하게 알려진 사실도 있습니다. 알레르기와 그보다 더 심각한 사촌격인 자가 면역 질환이 지난 100년 동안 급격히 증가해왔다는 거죠. 인류가 더 깨끗한 환경으로 이동하고 기생충을 퇴치할수록 이 문제는 더 심해졌거든요. 위생적인 선진국에서 알레르기 환자가 훨씬 많고 같은 나라 안에서도 농촌보다 도시에서 알레르기가 더 흔합니다. 언젠가는 과학이 이 문제를 해결해서 알레르기를 영원히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면역 체계의 과잉 반응을 적절히 조절하면서도 다른 병원균에 대한 방어력은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알레르기가 싫다고 해서 기생충이 다시 돌아오는 건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생충과 함께 살던 시절로 돌아가는 건 알레르기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이니까요.